수색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다뉴브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고 유속도 빨라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 선장을 구속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발사체를 20여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정도로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경제 성장률의 직격탄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던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산책을 나갔다 와서 집 앞에 갑자기 뭐가 썰렁한 거예요. 강원도 고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미확인 지뢰 지역으로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물살은 여전히 빠르고 앞을 볼 수 없는 흙탕물 그대로입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 수중 수색뿐 아니라 유실물 방지망 설치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수상 수색에 이 다만 선체 주변에 구조물 설치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아주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해 선박이 사고를 낸 후에 지금 보시면 후진했다가 직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보는 사람을 지금 당혹하게 만드는데 지금 가해 선박이 사고를 알았다고 보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확인을 하고 뺑소니를 한 걸까요? 자, 오늘도 부다페스트 현지 취재 기자부터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혜림 기자, 우선 잠수 여건이 좋아서 곧 수중 수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언제쯤 가능한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강의 수심은 약 7m, 유속은 약 시속 4km로 수중 수색 여건은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까지 수중 드론과 잠수사 투입 시도 모두 실패했는데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전 구조팀은 잠수작전 돌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제까지 다뉴브강 수심은 8에서 9m, 유속도 시간당 6km여서 헬기와 수상수색만 이뤄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수중 음파 사진을 통해 침몰 유람선이 강바닥에 가라앉은 채 좌현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6일 목요일에는 수위와 물결 등 잠수 조건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팀은 사고 지점에서 50km 범위까지 범위를 넓혀 수상 수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색이냐 인양이냐 한국과 헝가리 측 견해가 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헝가리 측은 인양을 먼저 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이 유해 손실과 유실을 우려해 수색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하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헝가리 군용 선박은 사고 현장에 정박해왔는데 수색에 실패할 경우 6일 이후 인양 작업을 양국이 공동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유해 발견 시 신고를 촉구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내일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유족들이 사망자 신원을 최종 확인함에 따라 장례 절차를 유족 의사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헝가리 여객선 협회가 사고 당시 찍힌 새로운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가해 선박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 사고 지점으로 후진했다가 직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해 선박의 선장 등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CCTV 영상에서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그노가 앞서 달리던 허블레아니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사라지기 직전 바이킹 시그노가 방향을 전환하고 허블레아니호가 밀려나면서 선미 부분이 갑자기 가라앉습니다. 바이킹 시그노는 추도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후진한 뒤 현장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앞으로 진행하며 사라졌습니다. 사고 선박이 추돌 직후 후진했다가 직진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헝가리 매체는 이 영상에서 바이킹 시그노 승무원들이
구명조끼 2개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바이킹 시그노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갑판 위에 승객들이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내고도 이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크루즈 선박 선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의 홍영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크루즈 선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는데 헝가리 법원이 이 구속한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네, 저는 지금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64살 유리 씨를 구속시킨 헝가리 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검찰청인데 구속기한은 일단 한 달입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선장의 혐의는 부주의로 다수의 인명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유리 선장은 여전히 무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헝가리 경찰은 선장이 규정을 위반한 채 크루즈를 운항해 한국인들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무리하게 비켜가려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Ténybeli alapja a gyanúsításnak az az, hogy a hátsó hajó úgy kezdte meg az előtte levő kisebb hajó előzését, hogy a köztük levő távolságot nem megfelelően mérte fel és nem tartotta be az oldalt. 현재 수사 단계에선 유리 선장이 알고도 추돌 사고를 낸 건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금 받는 혐의론 징역 2년에서 8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대검찰청 부대변인이 저희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선장은 전자 추적 장치를 몸에 단 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크루즈 대신 다뉴브 강에 빠진 한국인들 구한 헝가리 선원들의 증언이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선박들의 SOS를 쳤고 강에서 헤엄치는 한국인들을 향해 구명기구를 던져 구출했다는 겁니다. 한 선원은 구조한 한국인이 쇼크 상태였고 총 5명이 물에 빠진 걸 봤는데 이미 2명은 숨진 상태였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당일에 군에서 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참사 바로 다음 날 축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음주를 금지하라는 청장의 지시 공문을 받고서도 술자리가 열렸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식당입니다. 헝가리 참사 다음 날 저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대는 이곳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조종사 교육을 마치고 항공기 기장이 된 직원과 고속 승진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항공대 직원 43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탁자 4개였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회식이니까 좀 드시지. 해양경찰청은 참사 당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원 6명을 현지에 급파하고 각 지방청에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문을 보내 국가적 구조대응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지나친 음주감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해경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술을 마신 해경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디에 적정선 두느냐 이런 거를 따질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하지 못했다는 처신이라는 건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고. 해경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해당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란 이 글을 써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야 사당이 일제히 비난했는데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란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주말 SNS에 올린 글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일대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 대변인은 5차례 글을 수정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언급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섰다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라며 인간과 금수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했습니다.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앞서 한국당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발언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행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황 대표의 당부에도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발사체가 이스칸데르와 흡사하다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닷새 뒤 북한이 재차 도발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라는 지적에는 분석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분석 중이란 입장을 고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우리 군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두 발사체가 같은 종류라고도 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많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사력을 엄청난 위협으로 본 미국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본 일본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성격이 큰 것이고 우리는 비핵화의 어떤 판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큰 거잖아요. 성격을 규정하는데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탄도미사일 평가는 차이를 보였지만 한미일 국방장관은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관련 동향을 함께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군수물자의 민수화를 상징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남 기계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모습과 같은 차림으로 평양 귀환 과정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남 기계종합공장은 인민경제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맡아 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세세기 기계공업의 본부기 공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평남 기계종합공장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으로 추정되는데 엔진과 미사일 부품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김 위원장이 해마다 방문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맏아들 공장이라고 평가하며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 탄두, 어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계 트랙터 공장에 이어 북한이 이틀 연속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모습을 공개하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빨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을 받아라. 그러나 일각에선 과도한 군수물자 일부를 민간 자원으로 돌리는 과정이라며 북한의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36살 A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동갑내기 전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5일 B씨와 제주시의 한 펜션에 왔습니다. 이틀 뒤 A씨는 혼자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27일 B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씨가 묵었던 펜션에선 전 남편 B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람을 이제 죽였고 어떻게 이제 빠져나왔다. 그 정도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유기 장소와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4살짜리 아들이 지난 3월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질식사 추정 소견이 나왔지만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일대를 돌며 자전거만 훔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회사원은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았는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 자전거를 끌고 아파트 입구를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온 뒤 초조한 듯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33살 회사원 임모 씨는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복도나 대문 앞에 있는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임 씨가 훔친 200만 원짜리 미국산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앞바퀴를 몸체와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임 씨는 미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인기리에 판매되는 자전거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현장을 다시 찾아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처음에 산책을 나갔다 와서 집 앞에 갑자기 뭐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지고 나갔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이제 퇴근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좀 이상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임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임 씨가 훔친 자전거는 4대로 모두 700만 원 상당입니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생활비나 유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임 씨는 앞서 2013년에도 모두 4천만 원어치의 자전거 10대를 같은 방식으로 훔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 서해안에서는 낚시객들이 갯바위에 고립됐고 낚시배도 침수돼 14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고기를 굽다 부탄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9명이 다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남녀가 갯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해경이 조명을 켜고 다가가 구조합니다. 여기 밑에 좀 비춰주세요. 여기 비춰주세요. 50살 이모 씨는 오늘 새벽 1시 13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갯바위에서 아내와 함께 낚시를 하다 고립됐습니다. 해경은 다른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 3명도 구조했습니다. 현 시간 고립계 구조 완료. 새벽 2시 반쯤에는 1.8톤급 레저보트도 고장나 11명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오늘 하루만 모두 17명을 구조했습니다. 주말을 맞으신 분들이 바다를 놀러 오셨다가 물때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셔서 충남 보령시 황도 인근 해상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낚싯배가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1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4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8살 오모 씨 등 일가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기를 굽기 위해 부탄가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6분쯤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당국은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산림 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내일쯤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제기한 전직 검찰 간부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간인 모레나 이르면 내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함께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주말도 반납한 채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공소장 작성과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소장에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공모 여부까지 넣을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추가 의혹 확인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2차례 수사가 부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제기한 전 검찰 간부와 윤 씨와의 추가 유착 의혹에 대해선 수사에 나설 구체적인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모레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제철을 맞은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맨발과 손틀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제첩을 잡는데 내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광주리를 옆에 끼고 제첩을 잡아 올립니다. 거래기라 불리는 손틀로 강바닥을 긁으니 싱싱한 제첩이 올라옵니다. 발바닥이 보이는 게 돌인가 조개인가 감각이 나와. 그래서 조개 많은 곳을 더 많이 잡으려고.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인 손틀어법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는 지난해 11월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동구는 이 어법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틀어법을 체험한 세계식량농업기구 심사위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만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강물과 바닷물이 잘 순환하고 오염되지 않아 속이 꽉 차고 국물이 진한 제첩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섬진강 제첩 채취량은 연간 700여 톤으로 국내 제첩 생산량의 73%에 이릅니다. 하루에 있는 제첩을 채취해서 상류에다가 이식을 해서 뿌리고 그래서 제첩 서식지를 확보하고 섬진강 제첩잡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엊그제는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15만 톤의 각종 해양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동물부검실 직원들이 바다거북의 사체를 부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에서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이네. 실 같은 거였어요. 끈이나. 이것도 비닐. 아까 전에 나왔던 낚싯줄 같은 거. 국립생태원은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 연 근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40여 마리를 부검한 결과 절반의 사인이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장이 중첩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물질들이 뾰족한 경우에는 장에 천공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막염. 지난해 인공증식해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인근에 방사했지만 열흘 만에 숨진 푸른바다 거북에서는 200점이 넘는 쓰레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다 거북은 각종 해양 쓰레기를 해파리 등 먹이로 착각해 먹는데 이빨이 없어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일단 삼키면 식도 구조 때문에 다시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바다 거북이 발견돼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일기도 했지만 한 해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전북 완주군 주민들이 군부대 헬기 운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음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헬기 노선 변경도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날아가는 군용 헬기에서 굉음이 퍼져나옵니다. 눈앞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저공 비행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 동네까지 다 도네 이제. 시끄러운 소리에 참다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헬기가 날아다닐 때는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이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주항공대대는 전주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비행 노선 반경을 2km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주시와 국방부는 노선 반경을 6.6km까지 늘렸습니다. 헬기 기종이 바뀌면서 거리를 늘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헬기는 완주 지역 10개 마을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0~300m 위를 하루에 20차례씩 운항하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야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행기가 다니면서 뭐 동네 개들이 다 짖고 뭐 다들 깜짝 놀랬고. 완주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문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노선 변경에도 반발했습니다. 항공 노선을 정할 때 완주군과 협약이나 또 우리 군민과 설명이 공청회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군사 비밀보호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에요. 전주시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비행 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이 게임 캐릭터를 찾는 이 포켓몬고란 게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열풍이 불었었죠. 자, 이 같은 증강현실, 이 AR 산업의 이 5G 시대에 다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일제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춤추는 여성을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 30대가 동시에 촬영합니다. 이 움직임은 그대로 화면에 옮겨져 가상의 댄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제 옆에 아무도 없지만 AR 서비스를 적용하면 춤을 추는 댄서가 제 공간으로 들어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법책이 난동을 부립니다. 포켓몬고를 개발한 해외 제작사가 준비 중인 해리포터 AR 게임입니다. 국내 한 통신사가 손잡고 시장 선점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외에서 AR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2년에는 이 시장이 9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5G 상용화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진 덕분입니다. 업체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하지만 국내 기술력 수준은 미국보다 1.6년, 일본보다 0.6년이 뒤처져 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5G망에 콘텐츠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체험적인 또는 교육적인 또는 관광의 안내를 하던 콘텐츠가 다양성이 필요한데 다양성과 다양성이 많이 없어요. 5G 첫 상용화 국가 타이틀을 거머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먹거리 산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0년 동안 생산 연령 인구가 매년 33만 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유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5만 5천 명이 줄었는데 이 감소폭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올해 3배가 넘는 20만 명이 줄게 되고 2025년 이후엔 감소폭이 또다시 배로 늡니다. 10년간 매년 평균 32만 5천 명씩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 증가폭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물론 은퇴자들의 소비 감소는 내수 부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인구 페널티라고 그러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총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게 잠재 성장률 저하로 가기 때문에 성장 엔진이 꺼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정년 연장을 하나의 대책으로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편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항공업계의 UN 총회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첫 국제무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세계 120여 개국에서 모여든 항공업계 대표들이 일제히 묵념합니다. 수건이던 아이아타 연차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하고도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난 고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을 기리는 겁니다. Since 1996, he served continuously on the board of governors with the exception of 3 years. Our industry has lost a great leader, Chairman Shaw. 고인의 유지는 아들 조원태 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의장직을 맡아 이틀간의 아이아타 서울 총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또 아버지가 8번 연임한 바 있는 집행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선 항공기 수용 부족 문제 해결과 장애인 승객을 위한 비행항공 개선 등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Some say opportunity is a gift, but one must have foresight and be open to new ideas to see the opportunities. 전 세계 항공사 CEO 등 항공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아야타 연차 총회는 내일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조 회장이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지만 총수로서의 정당성 논란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한 지분 확보 등 산적한 내부 과제도 풀어야 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러시아 중부의 한 폭약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서 80여 명이 다치고 건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버섯 구름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일 오전 11시 45분쯤 러시아 중부 니제고로드주 제르진스크의 TNT 생산 공장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폭발은 3차례나 계속됐고 공장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Облако такой сильный, прям огненный. Вот, а после хлопок, как даст. Я говорю, ребята, ляжите, если у меня дети, так соседние тоже ляжите. Мы все легли, а после еще хлопок. 이 사고로 공장 직원과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다치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사고 지점 3km 반경 주변 건물 200여 채의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제르진스크 시 당국은 도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이 공장이 고성능 폭약을 생산, 저장하는 곳인 만큼 안전규정 위반을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웸블리의 새 역사.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 웸블리 공연 이야기 같아요? 네, BTS가 영국 웸블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6만여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14만 명이 실황 중계로 함께 보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웸블리는 전설의 락 그룹 퀸이 공연한 장소인데요.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으면 대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죠. 멤버 진은 1985년 퀸이 이 목을 풀기 위해 애 오라고 하고 팬들이 이를 따라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공연장은 불빛과 팬들의 파도 타기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조금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영국 피카딜리 등 이 도심 중심부에서는 BTS 특별 영상이 상영되고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팬들의 환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CNN은 BTS가 이룬 성취는 어쩌면 비틀즈가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여간 BTS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월남 멧돼지를 잡아라. 북한 돼지 열병과 좀 관련된 얘기 같아요.
네. 북한에서 발령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접경지는 현재 초비상입니다. 네. 월남 멧돼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북한 돼지가 육지에 처해 있는 철책선과 또 지뢰를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강을 따라서 떠내려 올 수는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도 있습니다. 또 폭이 좁은 강은 멧돼지가 직접 헤엄을 쳐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멧돼지 사체가 바다로 흘러서 강화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강 하구에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멧돼지 월남 막기에 나섰습니다. 어부들이 멧돼지 사체를 신고할 경우 일반 사체는 10만 원, 돼지 열병 사체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공포의 10분 협박. 이 장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 신림동 이 강간미수 사건 정황 점차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 여성이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남성에게 처음에는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왜 강간미수로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데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 그러니까 문이 간발의 차이로 저렇게 닫힌 직후부터 남성이 현장을 떠나기까지 전체 영상을 보면 남성이 10여 분 정도 기다리면서 문을 당장 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말과 행동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고 문 손잡이를 잡고 열기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봤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뒤늦은 해명에 그렇게 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서 협박한 영상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거침입만 적용한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소수 스타의 티켓 파워에 의존하던 공연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능과 실력을 갖춘 신인 배우에게 기회를 주는 공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킹스맨 콜린 퍼스의 데뷔작 어나더 컨트리. 한국 연극 무대에 오르는 어나더 컨트리에는 신인 배우가 13명이나 등장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좀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연기들, 그런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최근 공연들이 티켓 판매를 스타 마케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배역 공개 오디션을 통한 신인 기용은 모험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부담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그리스도 신선한 얼굴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이선균, 김소현, 조정석, 조여정 등을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으로 통하는 그리스는 주연 배우들이 음반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세련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분명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멋진 배우로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타 마케팅보다는 공연과 배우가 함께 성장하는 스타 메이킹으로 공연계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 더위가 주춤할 기세 없이 내일은 더 더워지겠는데요. 경상 내륙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폭염 더위가 이어지겠고 그 밖에 내륙과 동해안으로는 30도 내외 무더위가 전망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은 29도, 과천과 수원,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충청권에서는 단양이 32도, 대전 31도가 전망됩니다. 호남권 보시면 전주와 광주 30도,
30도, 곡성 31도가 예상되고요. 영남권은 경주와 영천에서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없이 하늘이 맑아서 강한 햇볕도 그대로 내리쬐겠고요. 메마른 대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 공기질 좋음과 보통이 전망되고요. 이번 주는 7월 하순에 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유시민, 홍준표 이 두 논객이 내일 이른바 이 맞짱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높고 또 서로 상대방에게 이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조금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